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부터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코로나 초기 증권시장에 관한 뉴스를 보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2000년대 초반 개설된 증권 계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브릭스 펀드 투자하며 연계 계좌 개설 조건이 있어 만들었던 계좌인데 브릭스 펀드, 브릭스가 오랜만에 들어보네. 브릭스 펀드. 브릭스가 B, R, I, C. 그래서 브릭스가 B가 브라질, R이 러시아, I가 인도, 그 다음에 C가 차이나, BRI, CS. 맞아. S가 어디냐?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2000년대 저도 기억이 나요. 2000년대 초반에 주식 붐이 좀 우리나라에 일어나면서 주식시장 굉장히 호황일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미래에셋 증권 쪽에 이 펀드 판매가 너무나 잘 되고 펀드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미래에셋에서 펀드를 개설하려면 뭐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펀드가 이제 브릭스 펀드, 방금 말한 4개국에 집중 투자를 하는 좀 방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라들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쪽 나라들이 수익률이 꽤나 좋고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브릭스 펀드였는데 그때 브릭스 펀드를 가지고 계셨는가 보네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정리가 안 됐다가 이번에 본계좌만 확인하고 연결 계좌들을 몰랐네요. 펀드는 1년에 한 60% 정도 이익을 얻었으나 환매 시점을 놓쳐서 세후 40% 정도로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수익 잘 났네요. 그 후 주식은 전문가에게를 외치며 펀드를 이용하여 은행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익을 올렸었지요. 그때 남았던 계좌인데 우연히 보니 수익률을 100%가 조금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00%이고 원금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100%라는 숫자가 주식은 전문가에게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에 의문이 들어 이미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조금씩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로 시작해서 이익을 얻었지요. 그런데 20년 상반기면 누구나 다 수익을 볼 때였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건가 하며 시드를 조금씩 늘리며 단타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하다가 20년 가을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의 마이너스를 경험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레버리지도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안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복구될 때까지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사연에 나오는 심각한 분들이 보기엔 화나실 금액이지만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시기였지요. 일에도 집중 못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에 20여 차례 거래도 하였지요. 21년부터는 계좌도 분리하고 공부도 좀 더 하고 하며 거래 횟수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매매에 참여하여 현재는 근소하게 플러스 상태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는 용재형의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미래를 생각하며 2차 전지와 전기차 중심으로 포트 조금씩 재편하고 있는 중인데 경제와 상관없는 정치, 국제 정세가 신경이 씁니다. 올해 초 여러 회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하반기부터 조금씩 시황이 좋아질 수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1월가는 다른 불안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고 정치인들은 그런 불안 요인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용재형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런 점들을 투자 전략에 반영하나요? 하나하나씩 그냥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서 가야 되겠다. 1월 달에는 시황이 뭐 좋다고 했는데 조금씩 지금 이제 한 5월 달 이제 슬슬 끝나가는 시점인데 5월 끝나가는 시점에 보니 요즘 뉴스에서는 또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다. 특히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간의 문제. 특히 이제 중국, 우리가 요즘 최근에 정치적인 성향을 좀 본다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외교를 좀 스탠스를 좀 취해야지 맞는 건데 이게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거든. 우리나라 수출 최대 국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입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눈을 이거를 영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중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 성향이 미국과 일본에 완전히 좀 치우친 모습이 좀 있다 보니 이런 중국과의 마찰과도 계속해서 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들도 무시를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황이 좀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지. 시장은 늘 그렇지만 우리가 함부로 예단을 할 수 있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국제 정치와 정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정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둘 간의 협의가 끝나서 전쟁이 종식된다.
그렇다 그런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또 좋은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이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어서 1년 한 5개월 6개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더 번진다 그런다면 결국은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단을 하고 뭔가 투자 전략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세상인데 당장 앞으로 5개월 6개월 뭐나면 1년 2년까지 내다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그래요. 우리가 큰 대전제는 깔아놓고 가지만 이 대전제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소전제들이 많다는 걸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됩니다. 물론 전 앞으로 시장 상황이 뭐 좋아진다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나쁘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되고 시장이 좀 더 횡보와 박스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저의 입장인 거고 이거와 다르게 시장이 방향이 흘러갔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짜놓은 전략이 하나 필요한 거고, 내 생각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이러한 앞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현금화를 좀 확보해 놓고 그림을 다 짜놨는데, 만약에 이게 시장 자체가 갑자기 컨 어라운드를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지게 된다 그런다면 나는 스탠스를 또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고 변화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투자 전략을 짤 때 가장 크게 실수를 하고 뭔가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결국은 이게 주식을 할 때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투자 전략이 계속 유연하게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나의 이야기가 맞다, 내가 바라보는 시장이 맞을 것이다 라는 뚝심 하나로 투자 전략을 밀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휘어졌는 건 상관없어요. 가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람이 불어서 갈대가 휘어지잖아요. 자, 그렇다고 갈대의 뿌리가 뽑혀서 다 끝나버리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의 뿌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의 잎들처럼만 그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투자 원칙, 대전제들은 뭐예요? 어떻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격이 어떻게 오면 손절을 확실하게 하겠다, 또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원칙은 정해놓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힘드니까, 지금은 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등등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조금씩 움직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SG 같은 주가 조작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천에 거주하는데 성광이라는 기업을 알고 있고 지인들도 근무하고 있어 관심은 있었지만 도대체 이유 없이 너무 오른다 싶어 매수했다가 매도하였고 할인 지주도 잠시 들어갔다 매도한 상태입니다. 만약 계속 가지고 있었거나 성광은 계속 오르는 차트에 혹해 투자금을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고 안도하는 중입니다. 짧은 경험으로는 아무리 재무제표를 들어보고 공시보고서를 살펴봐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지요. 이런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주식에는 다 세력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합니다. 특정 주가 세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늘상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위험을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엔 없어요. 결국 소위 말하는 이게 작전주냐 아니냐, 이 작전을 피해 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할 물음에 대답을 드리는 거는 피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내 종목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가장 커요. 이번에 SG 사태처럼 종목들이 미친듯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도 없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면허증 다들 갖고 계시니까, 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안 나냐 이 말이에요. 납니다. 이거는 나의 차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남들이 갖다가 들이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뜻하지 않은 악재로 인해서 내 차가, 나는 안전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의 조치, 이러한 작전 세력들에 안 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건 뭐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공시나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안정적으로 회사 매출이 발생을 하고 기업의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또한 주가의 상태를 봤을 때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1년 360을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올라가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자, 하다못해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라고 평가받는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가 1년 내내 올라갑니까? 아니죠. 올라간 것만큼 지금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주가의 범위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고, 떨어지는 게 마무리가 되면 또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업은 성장을 하고 주가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이번에 관련된 SG 주가에 관련된 사태를 보게 되는 주가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연 그러한 기간 조정과 적당한 매도 물량이 다 출회가 됐냐 이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그림이 여기에서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많이
벗어난 거구나.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는 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세력주냐 작전주냐 이걸 파악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다. 우리는 최대한의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의 그 안전조치는 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의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주식의 모습이 주가의 흐름이 나와야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상식선에서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용재영은 여러 가지 회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시나요? 기업 탐방도 다니고 그러시는지 인터넷으로만 수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별걸 다 합니다. 일단은 뭐 가장 기초적인 거죠. 차트와 거래량과 공시 분석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밖에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나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떠한 영역을 갖고 있으며 이 회사가 요즘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뭔지 등등 이러한 정보들을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때론 필요하다면 기업 탐방도 하긴 하는데 거의 기업 탐방까지 가는 회사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수집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내려서 이제 종목들을 컨택을 하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쓰다 보니 글이 주저리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게 좋은 방송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PS가 뭔 뜻이냐? 출신인데 PS가 뭔 약자냐? 그래,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PS,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용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크크.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좋은 분 만나서 가정도 꾸리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40대 이후에 결혼했지만 결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등만큼 실도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안 떨어지네요. 결혼할 신부감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 말만 믿고 41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날만 기대하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연이 되게 길어요. 사연도 되게 기시고 그 다음에 사연에 올리신 사연에 대한 글을 보게 되면 되게 이분의 좀 어느 정도 그 상황과 이분의 어느 정도 실력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몇 가지만 보완하시면서 주식을 하시게 되면 잘하실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채우면 되는 거고 넘치는 건 좀 덜어내면서 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시장 자체가 뭐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쉬어갈 때는 쉬어가는 매매가 필요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주식 투자의 매매 횟수 많이 늘리지 마시고 거래 금액 많이 늘리지 마시고 지금은 매매 횟수와 거래 금액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또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좀 한번 참아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